안녕하세요. 세인트폴스쿨의 이어원 박주한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 이나니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있으면서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또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전통이 곳곳에 다 녹아들어 있고 학교 끝나고 방에서는 많이 뭐 하고 있어요?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고. 안녕하세요. 도움여학원의 조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인트폴스쿨의 이어원 박주한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 이나니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실은 준비도 했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히 또 어머님이 나 너무 감동받았잖아. 그때. 저희를 위해서 뭔가 하나 해주고 가시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염치 불문하고 어머니한테 부탁하게 됐어요. 아니에요. 저희 그동안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정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예, 그랬습니다. 네. 사실 저희 주한 학생은 2023년도에 4월달에 왔죠, 그죠? 네, 텀투에 와가지고 좀 더 원래 있을 계획이었는데 너무나 또 좋은 소식을 또 제가 접했어요. 또 그래가지고 주한 학생이 또 미국을 가게 돼가지고 이렇게 또 올해까지 공부를 하시고 정말 짧고 굵게 지내시다가 가시게 됐네요. 네, 그래서 또 가시기 전에 우리 주한 학생이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좀 정착하는 거, 그리고 또 어머님이 또 주한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것들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어머님, 이 어머님은 좀 다른 어머님은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또 어머님한테 또 이렇게 부탁하게 된 거예요. 이유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한 학생에 이렇게 처음에 왔었던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좀 얘기를 어머님이랑 나눠보려고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기억나세요? 어머님 처음에 저한테 카카오톡 했던 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월 13일이더라고요. 그때가 방학이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학교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서치를 많이 해보셨고, 어머님 뭐 진행했던 학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인트 폴스라는 학교를 네. 주한이가 오게 됐는지 어머님이 네. 결정하신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궁금해서. 네. 사실은 후보군이 한 두세 군데 정도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영역에 강해요. 수학이나 과학 영역도 잘하고 도구나 기계의 작동 원리 같은 거에 관심이 많고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면 성과도 굉장히 빨리빨리 내는 편이에요. 그런 계통으로는. 근데 아이가 그 친구와의 관계 형성이나 상호작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느린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갖춘 곳을 보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요 인생의 각각의 시기에서 중요한 거를 적게 할 수 있는 거를 채워줄 수 있는 학교, 밸런스를 좀 좋게 해줄 곳을 보내는 게 나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여전히 그래도 인생의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게 향후 몇 년에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세인트폴을 유심히 봤죠. 네. 그리고 원장님과 상담을 할 때도 흙냄새 폴폴 나는 곳이라고. 제가 그랬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화성 인터뷰는 두 군데를 진행을 했는데. 맞아요. 기억나요. 네. 이제 그게 같은 날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두 학교가.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비교하기가 수월했어요. 근데 세인트폴 같은 경우는 50분 정도를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꽤 길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길게요. 네. 근데 그 동안에 아이를 정말로 유심히 보더라고요. 아이의 네. 이런 행동 같은 네. 것들? 네. 네네네네. 어떤 문제를 주어졌을 때 집중을 하고 대답을 하는지 눈빛이나 이런 것들도 유심히 보는 것 같고 네네. 그 인터뷰했던 장소가 그 뒤에 우리가 아이가 만든 레고 진열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학교와는 좀 다르게 그 뒤에 뭐야? 정말 이렇게 관찰을 했네, 아이를. 네, 네네네. 네.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그 뒤에 뭐야? 이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자기도 흥이 날 거 아니에요. 관심을 받으니까. 그래서 레고 만든 거를 뭐 비행기부터 배부터 시작해서 한 8개 정도로 막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줌으로. 와, 진짜 길어졌겠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도 좋았던 거는
그 긴 시간 동안에도 한 번도 저지를 하지 않고 계속 재미있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감사하게 그 아이가 그 비행기를 보여주면서 막 되게 자랑스럽게 웃고 있던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좀 감동이다 그건.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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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좀 감동이다. 네, 제가 선택을 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었을 텐데 네. 저는 아이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정서적으로 먼저 좀 안정되고 부족한 게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곳으로 했어요. 근데 이런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학교라면 그 과정을 제가 믿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선택하는 게 인터뷰를 끝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그냥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네. 인터뷰 때 너무 좋아가지고 네. 선생님 저 이 학교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순리대로 뚝뚝뚝 하고 네. 4월달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학교로부터 이제 장소 협찬을 받았는데요.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는 갑자기 조금 시끄러워져가지고 이렇게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래서 이제 주한이가 이제 왔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주한을 봤을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네. 뭐 어떤 거냐면은 주한이가 굉장히 활발하고 너무 좋은데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아이들 비해서 조금 이제 키도 좀 작고 그 다음에 엄마를 너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는 엄마랑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또 남들과는 또 이렇게 오픈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이 좀 걱정됐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어머니? 아예 처음에 학교 보내고 나서 혹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셨나요? 주한이가 네. 보통은 저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애교 많고 대화 많고 맞아. 활발하고 이러긴 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를 믿는 게 저하고는 그렇게 지내는데 또 밖에 나가면 기관 같은 곳에서 잘 지내요. 생각보다. 어머니가 없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기관을 옮기거나 네. 이렇게 데리고 오거나 할 때 잘 지낼 거라는 믿음이 음. 사실 있었죠. 네네네. 1학년 아이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라도 그럼요.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 배정받았던 선생님 아시죠? 저 기억나요. 예, 네. 조금 좀 우리 좀 차갑죠. 내가 네, 차갑다는 많이 느낌. 차가웠어요. 규범, 규율 이런 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반에서 유일하게 있는 국제 학생이었고 네. 기본적인 이해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어로 네. 수업을 듣는 게 처음이었을 네, 거 아니에요. 주한이한테는요. 네. 그런데 그 반에서 지켜야 될 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없으시고 그냥 아이가 요거를 얌전히 따라와 주길 바라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많이 지켜봤을 네네네네. 때. 그런데 그 룰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지도 과정이 좀 있었으면 그쵸. 괜찮았을 텐데 네네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과정이 세밀한 과정이 다 빠지고 우리 아이가 느끼기에는 엄마 나 오늘 또 혼났어 이런 느낌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고 이 정도는 더 이상 나는 관가할 수 없겠다 싶어서 학교에 이제 도움을 주실 분을 찾았죠. 네. 아이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누구와 상의하면 좋겠냐라고 여쭤봤을 때 교장 선생님 바로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들 제가 생각했을 때 설명과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네. 어떤 과정을 밟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네. 그 부분이 어떻게 수정이 될 수 있을까를 여쭤봤어요. 네. 교장 선생님이 아이를 가서 다시 지켜보고 선생님과 상담을 한 후에 너가 얘기했던 부분이 대부분 다 맞더라.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방향을 좀 바꾸면 어떻겠냐라고 하셨는데 방법을 제시해 주셨구나. 예. 그동안에 이제 수정했던 네네네네. 수정이 필요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요렇게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는 큰 문제는 선생님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건 안 바뀌니까 네, 그런 것도. 네. 그 고정된 것들이 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나는 선생님을 교체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런 부분은 계속 갈 테고 미봉하는 거 몇 개로 끝날 것 같지 않다. 네네네. 나는 우리 아이가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건 있을, 그렇지. 예. 네.
말씀을 드렸고 교장 선생님이 다음 날 답변을 주셨어요. 반을 옮길 수 있게 해주겠다. 1학년이 총 몇 반이 있죠? 2반. 그러니까 옆반으로 간 거네요? 네, 네. 아, 그래도 저는 참 어머님도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게 되게 더 좋은 의미로 그렇게 어머님이 직접 인볼브 한 거잖아요. 네. 내가 직접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랑 선생님을 이해시키고 그거를 또 선생님께서 또 네. 어머님 원하신 대로 또 어느 정도 해줬다는 거는 네. 사실은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선례를 남기고 싶어 하지 네. 않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죠, 어머님 그래서? 네네. 지금도 네. 잘 지내고 있고 반을 바꾸고 네. 이제 저희 호주 학부모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와, 너 대단하다. 그거 우리도 못했어. 그럼요, 못하는 일이에요. 텀원에서 우리도 수차례 요구했는데 한 번도 들어준 적 없어. 제가 이 일을 진짜 오랫동안 하면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맞춰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안 맞춰졌을 때 저한테 요청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요청이 클래스 좀 바꿔주십시오예요. 정말 많아요, 그런 일들이. 네. 근데 물론 저희가 이제 리퀘스트를 하죠. 이제 요청을 하면은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어요. 왜냐? 학교라는 집단은 그런 선례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걸 한번 만들어주면은 한 클래스에 25명의 만족을 다 시켜줘야 되는 네.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만들어주는데 싸웠어요, 가서?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죠, 또. 제가 운동은 좀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또 혹시 뭐 이런, 저는 되게 궁금해요. 네. 에이전트가 학교에 어프로치하는 방법과, 그러니까 접근하는 네. 방법과, 어머님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반이 교체되는, 네.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는지. 네. 예. 반이 어떻게 운영돼 가는지, 선생님의 태도는 어떠한지,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대하는 태도 요렇게만 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선생님의 평판은 어떠한지 제가 이제 텀 2에 들어왔으니까 텀 1에서는 어떠했는지 요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위 학부모들과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같은 문제가 그 전에 있었는지 대부분 얘기를 잘해줘요. 그래서 많이 얘기를 들었죠. 텀 1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들어준 적이 없었고 그래서 학교를 떠난 팀이 있었다? 네, 오. 네. 그 세 팀이 있었어요. 텀 1에서 텀 2로 가는 사이에. 어머님도 그런 얘기들을 다 이제 그렇죠. 들은 얘기잖아요. 네. 예, 사실 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 아이를 볼 필요가 있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그 해프닝만 봐요.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물어보고 대부분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아 이런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주시하고 있겠구나 이 클래스를 그리고 주한이한테 이렇게 얘기했고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답변을 받았어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해요. 와 이 말 진짜 심한데? 같은 이제 얘기를 좀 듣고 저는 캡처를 해두거나 준비를 좀 해두죠. 그게 이제 제가 대화할 재료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그걸로 이제 베이스로. 네. 그래서 큰 맥락 안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면 내가 요청을 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답변, 태도 이런 게 어떠했는지 이런 거를 꾸준히 좀 데이터를 쌓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서구 사회는 한국 사회랑 좀 다른 게 한국은 관계를 맺을 때 맺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고 그동안의 사람의 역사적인 배경, 현재 사회적 배경 이런 게 좀 맞으면 관계를 이제 두텁게 형성한다는 그렇죠.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분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하루하루에 서로 간에 나누는 인사, 아이를 대하는 태도, 이런 하루하루의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도 과정 중심의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예. 네. 원장님은 이제 여기 오래 네, 사셨으니까 그럼요. 이거 예. 너무 잘 아실 것 네, 네, 같은데 네.
그래서 이 과정상에 내가 이런 걸 요청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실수해서 넘기거나 아니면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과정상에 실수한 거를 굉장히 크게 책임감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하셨구나. 네. 이용했다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교장 선생님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아직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그 문장이 뭐냐면 전체적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진짜 미안하다. 아까 교장 선생님 뵀죠? 네, 맞죠. 되게 온화하시고 네. 되게 네네네네. 좋으시잖아요. 되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문장을 얘기하시는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you didn't get the proper feedback 이런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저는 피드백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선생님의 실수고 이러니 교장 선생님은 이 실수가 반복이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결정을 해주실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어머님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저희들 이제 레코드를 가지고 그걸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의 어머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분들은 관계를 중요시 생각해가지고 참고 그런 일이 없겠지 안 했지 참다가 고민만 하시다가 뭔가 트래거가 딱 있어요. 근데 빵 터지면은 이렇게 하시죠. 그걸 가지고 컴플레인을 하고 바꿔달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액션을 취해달라는데 그때는 그거는 그 해프닝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트래거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 모든 처음부터 1단계부터 9단계까지의 모든 데이터가 있어야지 10단계에서 터졌을 때 맨 1부터 10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참고 있다가 나 혼자 나 한 번 참았어. 나 2번 참았어. 나 9번 참았어. 10번 나 못 참어. 빵 터트리면은 학교에서는 그 10번째만 해결해줘요. 맞아요. 9가지는 해결을 안 해줘요. 정말 잘됐고 잘하셨고 잘 됐고 이런 점을 제가 어머님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다행인 거는 제가 되게 잘못했으면 제 것도 다 이렇게 다 했다가 나중에 이거 나중에 컴플레인하고 에이전트 바꾸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느끼신 이 학교 세인트 폴 스쿨 어떠셨어요? 세인트폴은 굉장히 전통이 있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픽업하러 갈 때 벤치에 엄마들이 쭉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할머니들하고도 얘기할 기회가 많거든요. 근데 옆에 앉아 계시니까 그러면 나니야 너 그거 알아? 우리 딸이 여기 다녔는데 또 내 손녀가 여기 다니잖아.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어떤 프라이드가 있구나. 맞아요. 그거를 구성원 간에 서로 공유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좋은 느낌으로. 이게 전통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녹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길을 많이 잃거든요. 학교가 크다 보니까. 어디를 가느냐 아니면 나 여기서 이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무엇이 됐든 간에 다 친절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물어봐도 그냥 지나가는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좀 좋네 그런 것들은 많이 좋아요. 근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주한이 몇 학년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한테 길을 물었는데 그래서 아직 1학년이에요 이랬더니 그럼 진짜 조그맣겠다. 한 이만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애기 좀 많이 작아 이랬더니 그 남자 선생님이셨거든요. 저를 어떤 센터에 데려다 주시면서 그래서 나는 좀 속상하다 이런 분위기를 이제 이미 읽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모든 거 소중한 거는 작은 패키지에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나 위로한다고. 그쵸. 어머니 그렇게 쉽게 얘기한 거잖아. 사실은 뭐 그렇게 어머니 무게감을 두고 얘기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렇게 반응을 해주셨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는 다 그래요. 어디 물어보면 그냥 거기 앞에까지 데려다주고 인계를 해주더라고요. 이 사람이야 왔어. 이 사람이야 왔어. 이렇게 늘 그렇게. 좋았겠다 그런 거는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전통이 곳곳에 다 녹아들어 있구나. 사람들을 매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느낌, 자기 전통 있는 학교고 좋은 것들을 공유하는 서로 간의 관계를 굉장히 늘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조직 내 유기적인 연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 일 있죠. 처리가 제가 경험한 호주 사회 어느 곳보다 빨라요. 네. 좋다 그런 거는. 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세인트폴 스쿨은 사람이 자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유, 그렇구나. 네. 사실은 제가 여러 학교를 어머님들한테 소개시켜 드리지만은 겉으로 네. 보고 어머님들한테 피드백을 듣는 게 단데 잘 몰라요. 그런 깊이 있는 느낌은. 네. 이건 진짜 느끼는 거잖아요. 이 네. 사람한테 나는 그 냄새 느낌이잖아요. 네.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설명해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네. 세인폴은 이렇게 좀 네. 사람의 냄새가 나고 흙냄새뿐만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나고 네. 매너가 네. 좋다.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수업 참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볼런티어 네. 진짜 많이 했잖아요, 네, 어머님. 많이 했어요. 여기는 학부형님들이 이렇게 학교의 수업의 클래스에 참여를 어떤 식으로 많이 하나요? 네, 많이 해요. 조금만 얘기 좀 해줄 수 있으세요? 네. 발룬티어라고 해서 이 문 앞에 붙어 있어요. 몇 주에 화, 수, 목일 누구 발룬티어 할 건지. 그러면 이제 원하는 사람이 거기다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가서 수업에 들어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거나 뭔가를 우려주거나 여러 가지 수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사실은 요즘 저희 오시는 어머님들이 젊은 어머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을 어느 정도 받으신 어머님들이 많이 오세요. 제가 정말 15년 전만 해도 어머님들이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어머님들이셨는데 이제는 뭐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볼런티어나 참여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어머님? 이제 엄마들은 여기 오면 일상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처음 그쵸, 가전을 맞아요. 들일 때부터 예. 차를 항상 픽업해야 되고 장을 봐야 되고 이제 엄마들도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들이 느끼는 일상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보다 아이가 느끼는 귀가 아직 열리지 않았고 말을 잘 못하고 하지만 수업은 해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몇 배는 더 힘들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예, 네. 애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발룬티어를 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쟤랑은 얘기 좀 하네? 네, 뭐 이런 거 맞아요. 보이잖아, 그죠? 네, 예. 이런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발룬티어를 가면. 맞아요.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은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오셔서 볼런티어라는 학교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손들고라도 네. 참석을 하는 게 네. 좋은 게 거기 25명에서 28명의 네. 아이 중에 누가 장난꾸러기인지 맞아요. 네. 누가 약간 노티보이인지 맞아요. 우리 아이가 약간 조금 멀리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반대로 우리 아이가 쟤랑은 네. 좀 가까이 지냈으면 네. 좋겠다. 보이죠, 네. 어머님? 다 보여요. 그런 거예요, 어머님. 네. 어머님들이 여기 오신 목적은 내가 여기서 새로운 살림을 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네. 이런 것들을 서포트해주러 오시는 게 어머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사실은 메인인 네.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이너가 운전하고 맞아요. 장 보고 네. 이게 마이너고, 그죠? 맞아요. 저 안 되면 뭐 저기 쇼핑센터 뭐 사다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자, 여기서 어머님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어머님은 올해 4월달에 오신 어머님이세요. 이 중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2, 3년 되신 어머니겠지 생각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오신 지 6개월이 채 안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주한이한테 느끼는 거는 소풍을 따라간 날 아니면 어떤 만들기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기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제가 하루 종일 가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꼭 저한테 얘기해줘요. 엄마 오늘은 이래서 좋았어. 엄마가 드럼을 만들어줘서 친구들이 나한테 부러워하지. 네. 예. 한 6명? 막 표정도 이래요. 6명, 7명 나한테만 왔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아이가 가는 모든 힘든 길마다 엄마가 손을 잡아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약간 자전거 그렇지. 타기 배울 때랑 비슷해요. 네. 아이는 항상 확인하거든요. 자기가 잘 갈 수 있지만 엄마 나 보고 있어? 엄마 나 잡고 있어?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소리를 들려주죠. 보고 있어. 잡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아이가 그제서야 페달을 좀 밟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엄마가 옆에서 지켜봐주고 신뢰하고 도와준다라는 걸 알면 자기가 자기 가는 길에 집중해요. 와,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집중하고 일단 안정감을 느낄 것 네, 맞아요. 어. 집중하고 어쨌든 자전거 페달을 굴러서 앞으로 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두고 온 길이 보이잖아요. 그럼 자기는 느끼거든요. 나 성장했어. 스스로 느껴. 1학년 아이라도 엄마 나 나아진 것 같지? 이렇게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것을 성취했다라는 성취감이 느껴지면 그 다음에는 성장 욕구가 생겨요. 이거 더 다음 거 해보고 싶어. 사실은 발룬티어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이거예요. 자기 가는 길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성취감을 달성하면 다음 가는 길을 자기가 가보고 싶어한다. 이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정말 궁금해서는데 어머니 볼런티어를 한다고 했을 때 네. 학교에서 다 웰컴을 해주던가요? 네.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기회도 계속 주고요. 네. 그냥 저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외국인 엄마가 학교에 왔을 때 뭐 영어도 좀 안 될 거고 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볼런티어는 말 그대로 헬퍼인데 네. 헬퍼의 영향을 못했을 때 선생님이 뭐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그냥 네, 단순히 그렇죠. 그냥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네. 그렇지는 않은 거죠? 학교에서는 발룬티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종이 잘라주는 것도 있고 말 안 하고 계속 종을 자르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림만 그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소품만 따라가는 근데 소품을 따라갈 때는 그냥 줄 서는데 옆에서 이제 지켜주는 역할만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아요. 많이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만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면 소세지 굽는 날도 있고 그냥 말 없이 그냥 소시만 구우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개방성이 높아요. 많이 불러요 학교에서 이런 날 있으니까 와주세요. 자리 몇 개 남았어요 이렇게. 아니면 교실 앞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룬티어도 항상 붙어 있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영어 때문에 네. 라는 건 핑계예요. 맞아요. 이제 어머님이 할 수 있다면은 꼭 볼런티어를 참여하십시오. 학교 끝나고 방과후 때는 네. 주한이 뭐 하고 지내요? 주한이 드럼도 배우고 수영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주말에 하는 수업도 있어요. 주말에 뭐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주말에도 그런 것들 주말에도 하고 네, 주중에도 요게 있고 네. 주말에도 음악 수업 같은 건 주말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한이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도 영어를 조금은 연습을 하겠지만은 또 드럼 배우러 왔을 때도 네. 또 거기서 또 네, 선생님이 맞아요. 영어를 하잖아요. 네. 그 드럼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니면 뭐 수영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네. 영어를 주한이한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거부감 같은 건 없고요. 오히려 그 현지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게 영어를 접근하는데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발룬티어를 해보면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쏟아내듯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인과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면 아이들은 저한테 고려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의 영어 실력을. 근데 우리 주한이한테도 이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주한이가 사실 잘 듣기 어려워요. 네. 그런데 현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면 어른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한이의 그 실력에 맞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어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까 뭐 수영 이런 거 있잖아요. 롤오버 한다든지 드럼을 칠 때 뭐 이거는 어떻게 치는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니까 주한이가 알아듣기 더 편해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 여기서 한국인 선생님 찾는 분들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구글링을 잘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그래서 메일도 보내보고 전화도 해보고 해보면 이 선생님 좋다라는 느낌이 오는 선생님한테 트라이얼 레슨을 신청하면 100% 다 해주세요. 트라이얼 레슨 해보고 안 하면
그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트라이얼 레슨을 했을 때 이 선생님 좋고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수영 같은 센터는 굉장히 크니까 네. 애초에 신청을 할 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있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요분은 경험이 되게 많으셔. 그래서 국제 학생을 가르쳐본 경험도 많기 때문에 쉬운 말로 얘기해 주는 분들이 있어. 유학원보다 나으신데. 와, 그러니까 어머님 사실은 어머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4월 달에 텀2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그 적응하는 거 주한이가, 그리고 어머님도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해결이 어느 정도 됐고, 네. 그 다음에 또 주한이가 학교 외에 또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메일을 보내셨을 거고, 네. 그쪽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또 주한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어머니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또 볼런티어를 또 가셨고. 네. 진짜 바쁘게 보내셨네요, 어머니. 네, 바빴어요. 10시에 자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시네. 네. 그래요. 어떠셨어요? 저희 유학원 이렇게 참 물어보기 쑥스러운데 한번 서버 이용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제가 이제 원장님 만나 뵙고 같이 일을 하고 힘들 때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정착 서비스는 그 기간이 며칠 주어지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단기간에 집에 재화를 넣어놓고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런 의미 외에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를 사거나 특히 집을 구하거나 처음부터 학교를 결정할 때도 저는 원장님이랑 대화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예. 네. 근데 단기간에 이런 것들을 뭘 사주고 서비스를 시간상 어떻게 해주느냐 이걸 따지는 의미보다는 잘못된 학교를 선택하거나 잘못된 딜러를 만나서 차를 안 좋은 차를 사거나 크게는 잘못된 집을 구하거나 했을 때 기회비용을 더 크게 생각해 보는 게 저는 더 바른 선택인 것 같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정말 기회비용이 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는 학교를 다니고 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모든 결정을 할 때 저한테 지금도 전혀 후회가 없는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고 제가 모든 선택을 할 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이셨어요. 되게 좋아요. 근데 개인의 렌트 이력 없이는 사실은 여기서 집을 빌리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정이 중요한 사회니까. 근데 정착 서비스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장님이 유학원 생활하시면서 20년 넘게 쌓아오셨던 신뢰에 개인이 얹혀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렌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은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여기서 집을 빌리는 거를. 차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 그러니까 많은 옵션 중에서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옵션과 매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그 모든 영역에서 경험이 풍부하시고 진심으로 저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주실 분, 그런 분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선택에서 지금도 한 번도 지금까지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감사합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10월에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바로 들어가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원장님이 도와주시고 학교에 처리해야 될 부분을 또 처리해 주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 텀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되게 컸고, 이런 개인적인 문제 아니어도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집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착 서비스 단기 안에 안 끝나요. 학교에서도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집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긴 과정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원장님이 네. 저는 너무 좋았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네. 말씀,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많은 걸 또 배운 것 같아요. 예,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 말씀드리고
항상 어디서든 건강하시고 네. 우리 주한이 잘 키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잘 네. 키우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